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론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법률 용어 자체, 법명 자체가 부동산에 관한 거예요. 우리 앞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이 주고요. 동산도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산도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등기 본등기가 가능한 동산도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법명 자체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해서 명의신탁금지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명의신탁이 뭐냐는 얘기예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건 갑하고 을이 거래를 하면서 이 부동산 갑한테 을이 사는 겁니다.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데 정상적인 매매는 을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 이름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하나 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는 내가 했지만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하자? 얘 이름으로 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매매 계약은 갑하고 을이 하지만 명의 신탁 계약은 을하고 병이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을 빌리자라고 하는 걸 명의 신탁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명의 신탁이요. 이제 계약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도 이거는 명의 신탁 그러면 계약이 들어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거 하지 말란 얘기죠. 명의 신탁하지 말고 실권리자가 누굽니까? 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명의 신탁 계약 체결하지 말고 이렇게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라.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하겠지만 혹시 명의 수탁자가 얘가 명의를 뺏긴 사람 신탁자고 여기가 명의 수탁자거든요. 명의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 처분행위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통정허위 표시일 수도 있는데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고 제3자 보호규정. 명의 수탁자로부터 전득자가 있다 그러면 전득자는 무조건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일명 명의신탁금지법이다.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명의신탁의 유형을 보시면요. 양자간의 명의신탁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자간의 명의신탁은요. 원래 자, 갑소유 부동산을 갑소유 부동산을 을 이름에게 명의신탁하는 거죠. 이걸 양자간의 명의신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그냥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소유권은 원래 갑에게 있는 건데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소유권 행사는 갑이 다 하는 거야. 명의 등기만 소유권 등기 명의만을 지금 을 이름으로 해 놓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할 때 그 등기는 소유권 등기뿐만 아니라 제한물권 등기도 모두 다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지 뭐 제한물권 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할 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간의 명의신탁이고 삼자간의 명의신탁이 또 있어요. 삼자간의 명의신탁은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이제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사면서 지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얘네 둘 사이에는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갑이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갑하고 을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이 없어요. 계약이 없고 둘 사이에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얘한테 뭐까지 주는 거죠? 매매 대금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대금, 매매 자금이라고 해야지 맞겠네요. 그죠? 정확한 용어는 매매 자금을 지원해 주면 계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의 수탁자가 직접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을이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명의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형태. 이거는 중간 생략 등기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위명이다. 아예 매매 계약 자체를 네가 나 대신 가서 해라라고 해서 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효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제 시험 문제 요거 두 개 가지고 주로 내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가지고. 그래서 내용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637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죠? 기타 제한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적용 제외가 있어요. 그럼 모든 명의신탁이 다 금지가 되느냐? 원래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그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서 투기를 좀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죠.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혹시 투기 목적이나 또는 재산 도피 또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부부는 법률론의 부분만 얘기하고 사실론의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종중의 재산을 종중의 대표자인 종손 등에게 이렇게 신탁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뿐만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의 재산을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건 그냥 등기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내부적으로 재산권 행사는 명시적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거기 1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양도 담보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이건 담보 목적의 등기잖아요.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라. 그래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 가능하고, 두 사람 이상이 구분 소유할 때, 그다음에 신탁법,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이거는 원래 적법한 절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종중재산이나 배우자, 그다음에 종교단체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단체. 이런 명의신탁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허용이 된다. 뭐 그런 정도고요.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양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든 아니면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든 이런 식의 명의신탁이든 어쨌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 약정은 싹 다 무효인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매매 계약을 둘이 하고 소유권만 이쪽으로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고 얘네 둘이 신탁 약정을 했든, 아니면 아예 네가 나 대신 가갖고 계약을 해라라고 위명으로 명의신탁을 했던 명의신탁 약정은 싹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는 그럼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죠. 명의신탁이 양자 간의 명의신탁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넘겨보시면 제3자 간의 명의신탁이 있죠. 모두 다 무효고 그에 따른 등기도 싹 다 무효다라고 해서요. 주로 볼 거는요. 중간생략 등기형하고 위임형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냐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을인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얘 이름으로 했으니까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걸 직접 했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계약을 병이가 갖고 갑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명의가 아예 매수인 명의가 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건 중간생략 등기형이다. 이걸 위임형이다. 계약도 네가 나 대신해라 라고 해서 위임형이다 라고 구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효력은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 모두 무효다.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도 무효가 돼야 되죠. 그러면 소유권은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은 유효인 거야.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이 계약은 유효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요. 계약은 유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서 얘한테 돌려달라고는 못하는 거죠. 근데 매매는 유효잖아요. 갑하고 을 사이의 매매. 등기가 잘못됐을 뿐이고 명의신탁이 잘못됐을 뿐이니까 매매는 유효니까 여전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매매가 유효니까요. 그러면 갑은 무효등기 말소 청구를 병에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이 직접 안 하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 명의의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병 참 한심하겠죠. 이게 뭔데? 명의신탁 약정 해놓고 난 다음에 등기해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청구하느냐? 이런 분쟁은 병이 또 팔아먹으려고 할 때 그때 생기는 분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이다라고 해서 이건 위임형이다라고 해서요. 의의는 명의수탁자 스스로가, 명의수탁자는 지금 병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던 거고, 몰랐다라고 한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가 돼야 되죠.
계약 자체는 유효니까 명의신탁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나 대신 내가 돈을 이렇게 대줄 테니 가서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매도인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은 유효가 되고 그럼 얘 이름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죠. 유효면 을은 병에게 목적물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잖아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그 대신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자금을 지원해 줬잖아. 이 자금 지원이 무효란 얘기죠. 그럼 이 자금 지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자금만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명의신탁의 무효는 이런 얘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어도 이 명의신탁은 무효고 여기 명의신탁 무효고 여기 있는 명의신탁도 무효거든요. 그런데 매매는요. 갑하고 을 사이의 매매는 유효죠. 이 등기 무효로 하고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병이 제3자에게 팔아먹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버리면 을은 갑을 대위해서 원래 갑은 병 명의의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이 병 명의의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걸 을이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일지 모르겠지만 병하고 갑 사이의 매매 계약이 갑이 이게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걸 몰랐으면 매매 자체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가 되니까 얘는 소유자가 된 거죠. 다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그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해 줬으니까 무효에 따라서 지급해 준 자금은 이게 이제 부당이득이 되니까 부당이득만 달라고 해야지 등기 자체를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나중에 병 입장에서는요. 이거 소유권 자체를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부당이득으로서 자금을 주는 대신 물건으로 대물 변제하는 건 그건 괜찮은 거죠. 하지만 가격이 올랐다 그럼 병은 물건으로 못 줘. 나는 네가 나한테 지원해 준 자금만 돌려줄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제3자와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병이 제3자 정에게 목적물을 양도했다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죠. 이 등기가 유효니까. 제3자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수업은 좀 짧은데 이건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 때 이제 한 번 더 풀긴 할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의 유형, 명의신탁은 어떤 식으로 명의신탁이 있든 그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다.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신탁업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신탁까지 무효로 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3자 간의 명의신탁에서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형이냐 위임형으로서 계약 명의신탁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등기 명의만 신탁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용어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등기 명의만 신탁했고 이건 계약 명의를 신탁했죠. 계약자 명의가 병이고 여기는 계약자 명의는 을인데 등기 명의만 한 거예요. 그 등기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형태를 보면 이건 중간생략 등기형, 이건 위임형.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이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어쨌든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게요. 이거는 등기 명의만 신탁했다. 계약 명의를 신탁했다. 이거는 중간생략 등기 형태다. 이거는 위임 계약 형태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고 나머지 효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 때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